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입국 금지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 공지는 미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보건 상황을 안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한국인의 미국 입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 발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는 2단계 강화된 주의 실시 단계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는 전혀 아닙니다. 네. 물론 여행을 이렇게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최고 등급 경보 발령은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한국행 항공편 예약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도 지난 24일 한국에 대한 국외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가장 높은 3단계로 격상을 해서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를 했고요. 아예 대구와 청도 지역만을 타깃으로 한 제한 조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 23일 대구와 청도에 대한 여행 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3단계로 올렸고요. 일본도 레벨 2로 상향하고 방문 자제를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바레인, 베트남, 이탈리아, 독일, 필리핀, 싱가포르 등도 한국이나 대구, 청도 지역으로 여행 자제를 권고를 했는데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 곳은 총 25개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공항에서 한국발 여객기 승객들이 격리 조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죠. 네, 어제 오전인데요. 인천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승객 167명 전원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에서 강제로 격리가 됐습니다. 이 중국인 144명, 한국인은 19명이었다고 하는데 증상을 보인 사람이 없는데도 이 지방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웨이하이시는 최근 12일간 관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만 더 신규 확진자가 없으면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시도 한국발 항공편 2편의 승객 전원에게 한국 남부지방 방문 여부를 묻고 건강신고서를 작성토록 한 뒤에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자택이나 지정 호텔에서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산둥성 칭다오시도 한국 등 외국에서 현재 도착하는 사람에 대해선 국적을 불문하고 체온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출장 등 단기 체류자는 지정 숙소에 묵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단지별로 한국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한 뒤에 이상이 없을 때 단지 출입 등을 발급해 주는 것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지린성 예멘시 당국도 지난 24일 당분간 관광지를 개방하지 않는다면서 각 여행사는 단체 관광객, 특히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을 받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공지한 상태입니다. 한편 홍콩 빙과일보는 어제 일면 머릿 기사로 중국 본토인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놓던 캐리람이 한국에 대해 문을 닫았다. 이중잣대 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 홍콩의 한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종합기본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일반 의료기관도 감염 의심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치료 과정에서 일반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진료 시간이나 통행로를 구분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우선 치료하는 태세를 강화해서 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미리 결정하도록 해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입원자 증가에 대비해서 병상과 인공호흡기를 확보하고 또 원내 감염 확산을 피하도록 경증 환자는 자택에서 요양하도록 요구하고 이 고령자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는 입원 치료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네. 기업 단체들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는데요. 발열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는 휴가를 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재택근무와 시차 출근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홋카이도에는 대책팀을 파견하고 학교도 임시 휴교에 들어가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대체기가 없어도 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음에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사람이 많지만 인플루엔자보다 중증이 될 위험이 높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환자가 소규모 집단에서는 확인이 됐지만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없다고 분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굉장히 비상인 상황이라 이동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인도를 또 방문을 했죠.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4일과 25일 이틀간 인도를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에서 11만여 관중이 나마스테, 안녕을 뜻하는 힌두어죠. 이 나마스테 트럼프를 외치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빛을 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산 무기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6천억 원어치의 구매를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합동 훈련을 한다든지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군사 협력을 상당히 강화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또 대놓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파키스탄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는 최근 이 중동산 원유를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미국으로부터의 이 액화 천연가스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고요. 네. 미국산 원전 도입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도 방문 아무래도 이 본인의 재선과 관련해서 인도계 미국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네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등록 유권자인 인도계 미국인은 120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80% 이상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 등록 유권자 규모가 20만 명이 더 늘어나서 140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인도에서는 또 과잉 환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시민권법 개정 반대 시위 등으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모디 총리가 국민들의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거액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환영 행사가 펼쳐졌던 이 도시의 슬럼가를 가리기 위해서 담을 쌓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타지마할 인근 수증기 개선을 위해서 야무나 강에 대량의 물을 쏟아붓는 등 과도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뉴델리에서 대규모 시민권법 개정 반대 시위가 벌어져서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델리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 뉴델리 북동부에서 정오부터 오후까지 시위가 계속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량과 건물 등이 불타고 부상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경찰 1명을 비롯해서 시위대와 주민 6명 등 7명이 찬반 지지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을 한 건데요. 이 경찰은 시위 지역 인근에 병력을 증발을 했고 북동부 지역의 학교에는 휴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델리 당국이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관공서가 밀집한 라지파트 거리 주변 치안을 강화한 상태여서 뉴델리 중심가에서는 시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뉴델리 동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도로를 점유한 시민권법 반대 시위대가 정부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는 이 반대 시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여론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법 개정 저희가 이 시간에도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인도 하원과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유입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중에서 힌두교, 시크교, 불교, 다이나교, 파시교, 기독교 등 6개 종교 신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슬림만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소수 집단과 대학생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아삼주 같은 경우 2015년에 방글라데시 불법 체류자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국가시민명부 재조사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이전부터 인도에서 살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아삼주 주민 190만 명이 졸지에 무국적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시민권법 개정을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홍콩 소식입니다. 친중파 진영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이 홍콩 입법회의 친중파 의원인 주니어스 호와 또 친중파 조직인 홍콩연구회가 홍콩 기본법 23조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 등에 대해서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호 의원은 지난해 시위 때처럼 반정부 분리주의 세력이 홍콩을 해치도록 방치한다면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서 그들이 입법회를 장악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면서 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촉구를 한 거고요. 또 홍콩 연구회는 이달 초에 홍콩 공공의료 노조가 중국과의 접경 지역 전면 봉쇄를 주장하면서 총파업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네. 이 반정부 분리주의 세력이 공중보건을 해치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홍콩에 본부를 둔 NGO 폴리티 HK 사회전략은 이미 15만 7,332명의 홍콩 시민이 국가보안법 제정에 찬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국가보안법이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3년에 통치와 행정장관 집권 때도 이 입법회를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와서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면서 결국 철회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